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많이 해줬는데 볼린저 밴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의 특성과 이론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가는 방향대로 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의 방향이 어떠냐, 직진 도로냐, 아니면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약간 곡선형으로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다니는 거고, 자, 볼린저 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캔들이 이 볼린저를 잘 안 벗어나요. 캔들이 볼린저를 벗어날 확률은 대략적으로 한 5.6% 정도, 통계상으로 100개 중에 한 5-6개 정도만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든 위로든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4.4% 정도는 볼린저 밴드 안에 캔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중앙선 대비해서 이 차선의 넓이를 얼만큼을 할 거야. 길을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자, 길이 넓을 때 차선을 이탈할 확률이 높을까요? 좁을 때 차선을 이탈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게 표준 편차인 겁니다. 이 넓이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100명이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은 자, 평균이 95점 이상일 확률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5명? 많으면 5명입니다. 90점 이상일 확률이 한 5명. 90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점 이하로 받을 확률 5명, 나머지는 그냥 1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거예요. 10점에서 90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우리가 돌파매매일 때는 우수생을 선택하는 거고, 납법과대일 때는 성적이 잘 나오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잠깐 성적이 안 나와서 약간 후회하는 학생들, 그럼 다시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납법과대는 이 10% 안에서 고르면 되고, 우리가 우수생 같은 경우는 이거로 고르면 돼요. 상위 5%. 이게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의 기본 수치가 20에 2라는 표준 편차를 줍니다. 그러니까 21선의 평균에 대한 2라는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심선 21선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이 표준 편차를 거래량이나 이런 걸 곱하기 나누게 해가지고 2라는 표준 편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 2라는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정상적인 주가고, 이 표준 편차를 이렇게 딱 벗어나면은 그러면 이거는 우수세, 밑으로 벗어나면은 골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상단 돌파 매매는 뭐냐면 충분한 매집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행보가 있는 종목이 수렴이 돼요. 이렇게 매집이 끝나갈 때 이거 수렴이 되거든요. 이 수렴되는 시점에서 응축된 상태에서 터뜨려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위로 딱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수한 학생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단타치건 스윙하든 중장기하든 이 우수한 학생으로 치면은 뭐예요?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오거든요. 뭐 이걸 자세히 몰라야 돼요.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볼린저 밴드가 수렴이 됐을 때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올리면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기 고점,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좀 한번 흔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흔들고 갈 수는 있지만은 우상 가능성이 높다. 밑으로 이탈되면은 자리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볼린저 밴드 기본인데, 중요한 거는 이 볼린저 밴드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220선, 111선, 448선 중에 하나를 쓰고 구름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형성이 돼 있죠. 볼린저 밴드가 위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주가가 구름대 위에서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뚫어 올리는 거랑, 아니면은 동시에 뚫어 올리는 거랑, 아니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밑에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형성돼서 뚫어 올리는 거랑, 또 엘리어트 3파가 나오고 내려오면서 만드는 거랑, 엘리어트 하락 3파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거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매매는 웬만하면은 뭐 밑에든 위에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 구름대랑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곳에서 이렇게 수직을 이런 데서 볼린저를 많이 뚫잖아요. 이런 거 뚫으면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이 구름대 부근이나 아니면 224일선, 구름대나 224일선 뭐 111선 뭐 이런 거 중에서 하나를 잡아요. 타점을 잡은 다음에 그 부근에서 볼린저가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서 돌파하는 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유료기법이에요. 우리 구름대나
장기평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은 후견인이 있는 거나 없는 거 차이. 후견인. 예를 들어서 이 구름대 밑에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볼린저 상단을 뚫으면은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릴 수도 있는 장비에서 이평 때리는 거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후견인이 구름대 밑에는 후견인이 없다. 구름대 위에는 후견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후견인이 없다가 생긴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렇게 있잖아. 구름대 밑에서 볼린저 하단을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잣대는 거예요. 후견인이 없는데 엇나간 학생이고 구름대 위에서 만약에 하단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후견인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구름대 위에 있을 때 하단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을 때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된다. 오케이?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유료죠. 이거는 우수생이 있나 없나와 후견인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가장 기준을 볼린저로 잡는 거거든요. 방금 설명한 것만 이해시켜 볼게요. 봐봐. 상단을 제가 설정해 볼게요. 여기 주가가 다 길이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이 나올 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름대 밑에서 밴드 하단을 건드린다. 잣대는 거고요. 이런 데가 이제 우수생들이에요. 보면은 이걸 뚫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응? 거래량을 터뜨려 뚫어 올리면 이게 우수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고 224, 110세 뚫어 올리면서 이게 우수생이 나오는 걸 잡으면은 우리가 빠른 기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보시면은 요런 자리들, 그죠? 요런 자리들 잘 보세요. 어때요? 보이죠? 자, 여기까지는 관심 안 두고 왜 구름대 밑에 있잖아요.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뭐 상단도 보시면 뚫었다가 빠졌다 하죠. 224 뚫고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224 보라는 거예요. 224 뚫고부터 밑에는 지지도 잘 나오고 이렇게 뚫었을 때 아직 이건 출발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출발 안 했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요게 상단선 매매인데 이거를 이제 수치를 좀 조정해야 돼요. 지금 20의 2가 기본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 수치 조정에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자 20의 2면 뭐예요? 20명 중에 가장 센 놈. 근데 이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20의 2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30의 2가 좋을까요? 어느 게 정확할까요? 근데 이게 수치를 막 100, 200, 300 이렇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딱 적정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적정을 어떻게 찾냐면 50%를 먹을 수 있으려면은 20의 2 같은 경우는 50%에 도달하기 좀 힘들어. 20의 2는 내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짜리야. 답 나왔죠? 내가 5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우수생을 고르려면은 이 수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에 맞게.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쓸데없이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거를 대입을 시켜보세요. 볼린저 밴드 종목마다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트럭이랑 티코랑 당연히 다르죠. 차선은 그대로예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차량에 맞게 보고 운전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일 좋은 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볼린저를 이용한 눌림목이 뭐냐면은 주가가 구름대나 224선이나 요 선 있죠. 장기평선. 자, 봐봐. 요거나 요거 이 세 개 선 중에서 한 선이 기준이 돼요. 이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 올린 다음에 눌러줄 때 그러니까 강하게 뚫었다가 눌러주는 자리가 구름대 200에서 위에 있다면은 밴드가 올라오는 시점에 이 밴드 하단 자리가 추세 반등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온 거는 5일선 다이빙이나 뭐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런데 추세 반등이 뭐냐면은 한 며칠간 올라가요. 밴드 하단은 뭐 요런 데 잡으라는 거 아니고 뭐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서 밴드가 이렇게 행보를 하면은 이게 제일 안정적이죠. 그죠? 224선 부근에서 밴드와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종목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만은 강한 거래량이 일단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뚫었다가 눌러줄 때 구름대 딱 뚫어주고 안착하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그죠? 요 밴드 하단 잘 보세요. 밴드 하단이 캔들을 이렇게 떠받들어야 돼요. 딱 떠받들면 밀어 올려버립니다. 근데 요런 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5일선 요런 데 기술적 반등이 얼마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추세 반등은 여기서 추세가 나요.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 보면 제가 요런 데 추천드렸거든요. 요런 데 봐봐. 똑같죠 지금이랑. 강력하게 누군가가 나오고 기다렸다가 밴드 하단을 딱 지지받는 걸 보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 반등을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요런 밴드 하단. 이게 근데 너무 위에서 잡히면 안 돼요. 너무 위에서 잡히면은 이격이 벌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 밴드가 딱 올라올 때 기다려야 돼요. 너무 위에서 올라가면은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고 지금 요런 것도 지금 밴드가 다이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딱 나오면은 여기가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며칠 기다려보면 돼요. 요래가지고 이 기술적 반등. 여기도 한번. 그죠? 요런 자리들. 요게 밴드 하단 눌림목이에요. 보통 이제 구름대나 220, 448선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런 건 좀 더 밀렸죠. 이거는 왜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위에서 잡지 말라고. 항상
224에서 111선 부근의 밴드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여기서 딱 잡는 거.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파동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름대 밑에서 연속으로 3번 이상 하락이 나온 거는 잡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 기법은요, 기법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연동이 돼 있어요. 제 차트에 나오는 이 차트의 선들이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달은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6개월 쇠가빠 연습하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면 그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제 기법 빡세게 한번 연습하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 오케이?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